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한테 대부분 차이는 여자한테 역으로 정리를 당하는 매력 없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이 보통 연애 관계가 매우 잘 흘러가고 자기 뜻대로 되고 있으면 저한테 안 옵니다. 일단 저한테 오는 것부터가 이성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0명이 오면은 한 명 정도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려고 욕심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고 나머지 99명 정도가 이성 관계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유형이 현실을 인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정말 부족해서 여자를 많이 못 만나고 여자한테 정리를 당하는 것 같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사실 변화가 빨리 찾아와요. 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면은 남의 조언에 대해서 귀를 잘 여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남 탓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운이 안 좋았다. 나를 지나간 여자들은 하나같이 나빴다. 전 여자는 이랬다. 전전 여자는 그랬다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의 문제를 찾지 않고 그냥 나를 지나친 여자들만 비판하기 바쁜 분들은 대체로 변화가 느립니다.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강사질을 6년 넘게 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접해본 결과 일단은 고집불통이고 남의 조언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 현실에 와닿는 말을 하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픽업계에 이러한 명언이 있어요. 지금 이 현상은 원인이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면은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픽업계에 멋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픽업은 내가 기술을 익혀서 여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익혀서 나 자신을 바꾸고 나 자신이 바뀌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자의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조금 더 멋있게 세련되게 바꾸는 거죠. 마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픽업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 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픽업은 절대 윙가디엄 레벨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역으로 정리를 당하는 남성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낮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겸손한 거 정말 좋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겸손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겸손한 것과 나를 낮은 가치로 보이게끔 행동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범위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가치로 보이는 것에는 일단 내 주장을 너무 잘 굽히고 무엇보다 여자한테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뭔지 아세요? 미안해. 잘못했어. 정말 안 그럴게.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프레임이 낮은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만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잘못이 있지만 무조건 내 잘못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우리가 여자한테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고 우리가 용서해줘 라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을 해서 이 여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이 우리한테 씌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통념이 우리한테 씌워지면은 우린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여자는 얘가 얼마큼 잘 보이는가, 얘가 잘 보여서 지금 내 기분을 얼마나 달래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내 장점을 열심히 어필하고 그 면접관들은 팔짱 끼고 그 장점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자는 평가하고 여러분은 어필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여자는 갑에 놓이고 여러분은 을에 놓이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정말 내가 잘못했어. 막 약속이 내가 1시간 늦고 여자한테 심한 막말을 했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근데 굳이 내 잘못도 아니고 상호간의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사과를 할지 않은 남자가 쿨한 남자? 아니요. 그렇게 쿨해 보이려고 하다가 혹으로 전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 있음을 여자한테 잘 어필합니다. 그래서 오빠 방금 그런 말 왜 한 거야? 했을 때 미안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왜 하다니 남자친구로서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준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오해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했을 때 여자가 기분 나빠한다, 여자가 나를 지책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게 쿨한 남자가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남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겸손한 거 그리고 가치가 낮아 보이는 거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많은 남자분들이 가치가 낮아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겸손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정리를 잘 당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문제를 더 문제로 삼아요. 여러분 혹시 그 베테랑 영화 보셨나요? 유아인이 이런 말을 해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 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자, 여자가 어떠한 불편한 상황을 나한테 제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오빠, 나 오늘 여기 가기 싫은데? 라는 말을 했을 때 남성분들이 아씨 뭐야, 분명히 내가 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데이트 코스인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갑자기 여자랑 말을 안 해. 빡친다. 운전하면서 2시간 동안 정적이 흘러. 이거는 여자의 문제를 너무 크게 삼아버린 거죠. 근데 누구나 되게 불편한 상황을 안 좋아하는데 가뜩이나 불편한 상황을 자기가 더 크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오빠 여기 가기 싫은데? 그래? 다음에 가자. 이런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으면은 그것을 여자한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멋있는 남자들은, 그리고 가치가 높은 남자들은 내가 불편한 감정을 전달할 때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제시한 문제 제기가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상황을 재해석을 해서 여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빠 여기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되게 다행인 것 같아. 왜냐면은 너가 방금 여기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너가 이런 취향은 안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 이곳을 내가 알아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취향 차이 때문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 다만 내가 오늘만큼은 너한테 괜찮은 거 보여주려고 여기를 많이 준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고 다음에는 너가 여기 안 좋아하니까 다른 취향을 찾아보자 하면서 그냥 불편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은, 자, 불편한 상황을 전달해. 이 여자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존나 하고 있어. 대부분 남자들은 핸드폰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엎어버린다 라고 하겠지만 센스 있는 남자들은 여자한테 먼저 자격 부여를 해줘요. 칭찬을 해준다는 거죠. 칭찬을 왜 해준지 알아요? 대한민국 심리상 나한테 칭찬해주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너 정말 사교성 좋은가 보다. 대체로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연락 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좋아서 핸드폰을 많이 보더라고. 너가 지금 내 앞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나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연락 올 때가 많구나, 대인관계 좋구나, 내가 사람 잘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 좋은 여자랑 대화할 기회는 앞으로 없는 거니까 오늘만큼은 나랑 대화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자를 자격부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들으니까 너가 되게 이 성향을 확실히 말해줘가지고 앞으로 안 힘들 것 같아 라고 자격부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말해주면은 여자가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게 수용을 할 뿐더러 이 남자가 다른 남자한테 없는 사회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자한테 맞춰지는 거 좋은데
여자의 라이프도 여러분한테 맞춰지는 게 있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자가 침투한 이후로 많이 변화가 생겼어. 원래 주말에 맨날 친구를 만나다가 주말에 맨날 여친 보고 항상 퇴근하고 나서 원래 게임을 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여친한테 전화하고 이런 라이프의 변화가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여자의 라이프의 변화가 발생을 했는지 보세요. 여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만 스타일의 변화가 생겼다면은 그 관계는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왜 불합리하냐? 이 여자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못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은 그 남자한테 높은 가치를 책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여러분한테 요구했을 때 그 여자는 얼마만큼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는가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역으로 정리당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 동영상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박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 안녕!